단체 상담도 있고 공개 상담도 있고 비공개 상담도 있는데 오늘은 공개로 단체로 상담한다 생각하고 정말 짤막하게 시간 관계상 코멘트만 한다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고학년들과 저학년들로 나눴고요. 여기 고학년 질문들은 이 수업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입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작업시 팁 같은 거, 영감, 또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어디서 받는지, 중간에 막힐 때 영감을 얻는 장소, 매체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이라서 우리가 이제 마침 그 아이디어 발상 연구 수업이기도 하니까 그거 간단하게 구두로라도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역사적인 정답, 단 하나의 정답은 특히 이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을 하냐의 정답은 사실 요걸로 요약은 돼요. 첫 번째 많이 보고, 두 번째 많이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많이 쓰거나 그리고, 가수라면 많이 불러야 되겠죠?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통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뻔한 말이지만 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나를 좀 살펴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히, 진짜 우연히 뭐가 얻어걸려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얻어걸려요. 우리처럼 창작하는 사람 아니고서라도 일반인들도 우연히 뭔가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다 써먹으시냐? 보통 뭐 인터넷에 뭐 판춘문예라든가 이런 것처럼 재미난 어그로를 끄는 글로써 와 진짜 글 잘 적는다 이런 거라든가 뭐 그림판으로 깔짝깔짝 낯설해서 만화로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질 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연에 속하기 때문에 연속돼서 발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살다가 얻어 걸리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영감을 주기적으로 계속 발산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계속 영감 떠올려서 그 결과물 내. 그게 내 직업이야.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떠오르게 만드는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분야별로 진짜 별의별 능력자들이 많아요. 뭐 물고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도 있고 금속에 대해서 또 아는 사람도 있고 설계나 뭐 이런 거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걔네들의 정수 같은 콘텐츠들이 어디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세대별로 누군가는 유튜브를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콜로소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그 어떤 강좌를 내가 수강할 것이고 누군가는 직접 여행하면서 겪어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마추어는 이거에 대한 강박이 없는데 우리는 요거에 대한 강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거고요. 우리는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 직종이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 아이디어를 아주 빈도, 두 번째 강도 요걸 높여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외부적 자극 느리기입니다. 이거는 수동적으로 하시면 돼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건 뭐냐면 많이 보고 어디서 듣고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차를 안 몰고 지하철에 올 때는 저 팟캐스트 같은 거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책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거듭 느껴야 되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외부적 자극이 우리는 수동적 수용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끔 과제로 나오죠.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넷플릭스 보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고 우와 재밌다 수동적 수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수업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내줍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뭐 보고 나서 시나리오를 역발산해서 적어봐라 아니면 콘티화 해봐라 어떤 과제를 내주죠. 총 몇 시퀀스로 되어 있는지 분석해봐라. 저 배우의 어떤 연기 방식이 어떤지 한번 어떤 비평해봐라 그런 과제들을 주잖아요. 가끔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교양 강좌에서 그게 이제 능동적 수용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이고 요때 외부적 자극이 얼마나 많을수록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표절에 우리는 분노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이들 외부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장면 괜찮았어 알고 있어요. 하고 나도 이런 걸 떠올려 봐야지라는 그 극한의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누군가 외부적 자극을 받아서 그거를 가져와서 훔치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지점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극만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부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동적 수용이야. 방금 말한 거. 요거는 관찰, 하나하나 진짜 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일반인은 자판기가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안에서 막 빙산에서 얼음 깎고 이래가지고 음료수를 내주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 있죠. 그런 상상을 계속 하셔야 되고, 탐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오늘 길 가는 길에 간판에 디자인이 어디가 잘 됐는지 5군데를 내가 뽑아봐야지 하고 1km를 걷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 사색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쉽죠? 쉽죠? 멍 때리는 거 잘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보다는 버스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짜 갤러리가 옆에 있거든. 계속 바뀌어요, 장면들이. 그래서 혹은 자기 직전에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그러면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고민이나 질문을 좀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살면서. 당연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한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가끔 보면 질문이 좋아요. 이건 약간 그 어떤 불변의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잘 던지는 친구들이 또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되고, 토론이나 취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두시고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는 이 버릇을 기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저 메모장 열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기획안이나 느꼈던 바나 어떤 오늘 이번 주말에 봐야 될 뭐 영화나 웹툰 목록 이런 것들이 난 차곡차곡 메모가 되어 있다.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난 평소에 그렇게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부적 노력입니다. 일반인들은 안 하는. 일반인들은 그냥 재밌다. 영화 대파 재밌다. 팝콘 맛있어. 하고 본단 말이에요. 일반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면서 자꾸 뭔가 깨달아야 되고 조명 저렇게 썼네? 이거 하나라도 느끼고 영화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적 실천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습작, 창작 이거를 꾸준히 그냥 하란 말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박 작품 이런 멋진 단편을 내가 아이디어를 내다니 그건 가능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들려면 그때부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때 어려워요. 습작이나 창작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꾸준히 표현하고 표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준 다음에 요거를 수정해야 됩니다. 요 과정을 끊임없이 루틴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프로의 아이디어 뽑아내는 방식이고요.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설명이 제일 짧았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루틴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 수용까지 단계로 좀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보여주고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내가 이런 부분을 갈고 닦아야겠네. 다음에는 내가 정말 그리기 싫은 게 자연물이니까 나는 항상 스케치업이나 빌딩, 네모네모, 반짝반짝, 반든 타튼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자연물만 나오면 내가 질색을 하니까 그래, 나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연물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짜고 말겠어.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결심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는 뭐 교수나 강사님이 과제를 내주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졸업하고 나면 지 혼자 과제 내고 지 혼자 평가하고 지 혼자 학점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동기부여를 강제로 누가 해주는데 이제 프로 단계로 가면은 동기부여가 상당히 좀 스스로 하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장 돈이 급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거 괜찮아요. 맞죠? 대단한 동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아니면 나는 누구를 울릴 거야. 내 작품 보고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 등등등의 동기가 있을 겁니다. 혹은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이런 잘못된 오류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싶어. 그럼 유사과학 탐구 영역 이런 게 좀 나오겠죠. 그렇죠? 지식 정보 만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동기부여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랑 내년에는 요 작품 해야지. 내가 한 5년 뒤에 더 늙으면은 중세시대 이 얘기 해야지. 내가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한번 고전, 논어, 맹자 이런 거 건드려 봐야지 라고 인생 루틴을 짜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동기부여를 아무도 안 해준다. 대학교 넘어가고 나면. 대학교 올 필요도 없었지만 이왕 대학교 왔다면 강제적인 동기부여를 당해보시고 나중에 이거를 요 루틴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다시 외부적 자극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요즘은 또 왜 저런 것들이 뜨는가, 왜 저런 작품들이 재밌나 계속 보고 듣고 느낀 다음에 다시 내부적 노력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내 작품 논어맹자 할 거면 상관없는데 최근에 내가 트렌드를 타고 싶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에서 노력한 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차기작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루틴을 계속 돌리는 게 아이디어 발상의 사실 기본적인 프로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영감이 잘 오는 자기만의 방법을 나는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영감이 좀 잘 떠오르더라. 라는 그 경험을 난 알고 있다. 몇 명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 지금 쑥스러워서 안 든 거 말고 진짜 없다라고 된다면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영감을 어떻게 하면 좀 얻어지더라라는 다양한 시도가 지금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잖아요. 버스 타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요. 걸어 다닐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잘 떠오른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유를 파악해 보자 하니 일정 주기로 리듬을 두뇌한테 주는 그 어떤 그 율동이 두뇌를 자극해서 생각이 잘 나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엄청 생각한 다음에 자고 난 다음 날에 생각이 좀 많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자는 동안에 두뇌가 이걸 재조합하는가 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는 기존의 그 방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영감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방금과 같은 이 꾸준한 노력을 하다 보면 우연히 가끔 누군가가 던져주는 불규칙적인 보상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감 떠오르는 그거고요. 자, 발표해보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고학년이니까. 자, 나만의 영감을 얻는 방식이나 아이디어 구상법이 있다면은 혹시 말해주고 싶은 사람 있나요? 공유해주고 싶다. 없으면 말아요. 스킵. 자,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막히면 답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한대요. 그냥 한답니다. 제 주변에는 뭐 어떤 물어보면 가끔 그런 경우 많았어요. 뭘 해? 그냥 하는겨? 이런 경우고요. 신인 작가일수록 영감도 많이 넘치고 재기발랄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좋은 생각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신인들은 특히 젊고 어릴수록 그러기 마련이고요. 기성 작가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감도 떨어지고 센스도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반짝반짝 안 해요. 대신에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느냐면 답 없어도 그냥 할 줄 아는 끈기를 줍니다. 기성 작가한테. 그 다음에 여유나 관록 같은 게 그 자리에 채워집니다. 나 이 상태 뭔지 알아. 신인이라면 이거 지금 고통스러워 미칠 것 같겠지? 근데 난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 라는 그거를 좀 기성 작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감이 필요한 핵심 동기나 포인트를 제시해주는 방법으로 쓰는데요. 이건 여러분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빠삐 그림 교실이라고 제가 잘 아는 6살 배기 두 애한테 영감해서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먹을 방법은 아닌데 먼저 무지하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걔네들한테 엄청 질문을 해요. 이것저것.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뭐 요거는 뭐야? 사과는 왜 빨갛지? 라든가 사과 여기 달린 이 꼭지는 뭐지? 여드름인가? 머리털인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걔 생각을 이리저리 막 흔들어 주는 거죠. 알겠죠? 그 질문을 안 하면 사과는 그냥 맛있는 거 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고 걔가 무슨 뻘소리를 하든 일단 들어줍니다. 그렇구나. 사과는 그렇게 명랑한 친구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자극해 준 다음에 제가 약간의 주제를 좁혀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사과가 우주로 갔다. 무슨 일 할지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소재를 제공을 하죠. 우주로 갔다 하니까 우주에 있는 별이라든가 또 은하수라든가 행성이라든가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을 몇 개의 레퍼런스로 이제 그려준다든가 이렇게 제공을 한 다음에 참조 자료를 제시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 참조 자료만 보여줘도 무방한데 애들인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 시연을 좀 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다. 그 시연을 잘못하면 그쪽으로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한 정도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드백의 방법이 비평이라든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뭐 잘못됐다, 이거는 연출이 조금 그렇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 빠삐 그림 교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칭찬과 호응입니다. 알겠죠? 애들이니까. 그다음에 응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돌리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걸 요약하면 아까 처음 나왔죠. 내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알겠죠? 요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어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고 그려서 소통하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게 자극이죠. 그죠? 많이 생각하는 게 내부적 노력이죠.
그 다음에 많이 쓰고 혹은 많이 그려보는 게 실천, 이 외부적 실천이죠. 그 다음에 소통하기, 그게 내부적 수용입니다. 그죠? 소통하기는 무슨 필요가 있나요?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듣는 순간에도. 근데 아이디어가 넘쳐가지고 지 혼자 만들고 이것까지 엄청 잘하는 작가까지 많은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랑 뭐가 안 맞다를 넘어서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지. 근데 대다수한테 안 맞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그 친절성이 대단히 없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달이 성공하면 연출이 성공했다라고 했잖아요.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내부적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겁니다. 자, 다음 답변은 짧을 겁니다. 학기 내에 30페이지 정도 짧은 단편만화 뭐 이런 과제를 하고 싶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이 시도를, 직접 혼자 시도를 해보길 권장하고 공모전이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2차 창작할 때 전반적 과정이 궁금하대요. 원천, 이것도 이제 답변이 오래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원천 IP로서 이제 매력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2차 창작이 많이 되는 경우고, 상업적 가치를 조금 보장한다는 판단이 섰을 때, 어디선가 투자를 한다든가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게 이제 컨버팅 과정인데요. 소설을 웹툰으로 만들든 웹툰을 뭐 드라마로 만들든 어쨌든 그 중간에 컨버팅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산업적으로 매우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뜨는 걸 넘어서 앞으로 하나의 안정적인 직분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 각색 작가라든가 콘티 작가가 대단한 그 하나의 성취, 하나의 그 영역을 이룰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웹툰 작가, 뭐 이런 뭐 드라마 작가도 중요한데 어디서 어딘가를 컨버팅해주는 요 중간 단계의 이 작가 영역이 마땅히 이름 붙일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항상 스토리 각색 작가라든가 각색 콘티 작가라든가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단히 여러분이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군입니다. 특히 메리트는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감 떨어져도 조금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왜냐? 체력적으로 조금 덜 쓰겠죠. 각색 작가가. 머리는 많이 씁니다. 물론 머리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작화가는 좀 죽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편화 시키잖아요. 배경, 대생, 펜터치, 뭐 컬러링 이렇게 파편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 노트북 들고 제주도 가가지고 한 2달 이렇게 팍 들어가가지고 딱 써서 나올 수 있어요. 대단히 매력 있는 직군이라고 봅니다. 자, 현재 연재 중인 어쩌고저쩌고 베스트 도전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공모전을 집중해야 할 고민, 뭐 이거 고민이래요. 이거는 자기 상황이랑 역량에 따라 다르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선택을 권장합니다. 이거는 권장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 강추하는 건데 뭘 선택할지 모르는 이런 경우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학생들 중도 폭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요 리스트 안에도 교수님 공모전 뭘로 바꿨어요? 지금 개구리처럼 뛰어가는 학생들 몇 명 있거든요. 자기 자신 알겠지? 근데 그렇게 변경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종강하고 이제 다행이다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학 중에도 내가 쪼아버려야지. 중도 포기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스트 도전을 해도 상관없고요. 공모전 해도 상관없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베스트 도전에 됐는데 막상 정식 연재로 승급은 안 해줘요. 근데 나는 거의 한 30-40회분을 나가버렸어. 근데 완결까지 한 5회분, 10회분 정도가 남았어. 이 지점에서 어떡할래요? 조회수는 형편없어요. 공식 연재도 안 시켜줘. 나는 저 글이 힘이 안 나. 이때 어쩔래요, 여러분? 나머지 10회분을 베스트 도전 게시판에 안 올리는 건 자유인데 나머지 10회분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완성까지 계속 완료 짓고 다음 루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이거는 안 되겠다, 엎어야겠다. 이게 한번 습관이 되시면요. 여러분은 계속 중간에 도망가는 버릇이 생겨버려요. 이건 안 되는갑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유혹에 시달리겠어요. 야, 그만해라. 그 정도면 했던데. 그만해라. 여러분이 속삭일 거 아닙니까? 그 버릇 생기면 정말 작살입니다. 자, 결말 부분까지 빌드업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요? 스토리를. 이야기 초반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독자를 위한 겁니다.
독자를 위한 선물 같아야 돼요. 근데 이야기 후반은 누구를 위한 거냐? 작가를 위한 겁니다. 사실 너 이 이야기 하고 싶었잖아. 예. 그래서 보통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지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그리거나 쓰면은 독자가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행에 실패하거나. 그래서 알았다 이 독자 것들아 하고 누구들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초반에 좀 맞춰주는 거고요. 뒤에는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었지롱 하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작가들 무슨 3부작 할 때 어디가 제일 재미없어요? 3부작이 제일 재미없어요. 1부작이 제일 재밌어요. 보통 그런 경향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결말에 대한 확신이나 뚝심이 중요하고 결말까지 대단히 치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짜놓는 것도 사실 드문 경우예요. 근데 뭘 해놓는 걸 좋냐면 가결론 설정을 권장합니다. 가결론. 자, 어디 갔지? 뭐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토리인데요. 여기 없나? 없는 것 같다. 다시 없으면 나중에 보여줄게요. 무조건 다 결론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지금 6명이 있는 스토리인데 이 캐릭터는 나중에 죽는다. 이 캐릭터는 나중에 취업에 성공한다.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는 결혼한다. 그 다 결론을 일단 세우고 스토리를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권장하고요. 연재하다가 그렇게 해놓고 연재하다가 제3의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고 소재를 구체적 스토리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 소재 자체가 대단히 본인한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소재라서 그거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소재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나 어떤 무대를 마음껏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재가 계속 등장하겠죠. 그 상황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나는 계속 미사일 터지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그 전장과 그 분쟁이 있는 그곳 뭐 이런 것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써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재가 구체적으로 스토리 안에서 녹아내기 쉽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자, 흑백 페이지 만화도 배워놓는 게 작가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다 여러분들이 물어본 질문인데 물론입니다. 당연하고요. 흑백 만화랑 컬러 만화 기본적 차이가 뭐냐면 흑백 만화는 스토리텔링이나 연출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 만화는 이제 기본적인 작화 완성도나 어떤 스타일 요거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 흑백은 스타일에 불리한가?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뭐 헬퍼라든가 뭐 테러맨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보시면 흑백은 흑백이 아니고 까만 칼라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흑백 만화나 컬러 만화는 둘 다 각 개별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컬러 만화는 이거는 빨개, 이건 파래, 이거를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트릭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어떤 중립성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만화랑 스프롤 두 웹툰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나 연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서사를 즐기는 방식의 세대 차이가 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약간 스낵컬처도 있고 약간 스낵컬처를 즐기듯이 이 감정 서사도 좀 즐기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 스토리는 어떻게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작품에서 기대하는 카타르시스가 이거야. 그래서 그 카타르시스를 회별 혹은 어떤 일정 주기별로 주기 위해서 고구마 주고 사이다 주고 고구마 주고 사이다 주고 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게 지금일 겁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의 스토리텔링 수업에 가끔 제가 이제 플롯 강의하고 영웅서사 12단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의 어떤 산막 구조 이런 거 설명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클래식한 방법이고 요즘 방식의 웹툰의 방식의 스토리는 나 이거 빨리 짜릿한 느끼고 빨리 다른 작품 보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자기는 그게 너무 내 체질에 안 맞다. 너무 소비되고 막 휘발되는 콘텐츠 같다.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묵직한 거 하고 싶어요. 하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그건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서사의 덩어리를 즐기는 시대고 약간 몰입감, 게임식으로 몰입감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페이지 만화를 배우려면 그 이유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양면 페이지 안에서의 이 조형적 구성 완성도가 대단히 중요한 연출인데 과연 요즘 세대는 그거를 이렇게 1순위로 두느냐 한다면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실제 작가들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나요? 주 1화 연재 작가들은 여기서 웃겼어요. 도대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랍니다. 지금 시대가 워라밸이 엄청 중요한데 워크 라이프 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활을 여러분들이 짜놓으셔야 돼요. 지속 가능한 창작 생활. 지금 여러분이 체력도 되고 나이도 되고 하니까 하루만 20시간 그리고 뭐 한식스 먹어가면서 일주일 7일 내내 나 그림 너무 재밌어 이런 시기가 있겠지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 30대, 40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거 안 된다라는 걸 확연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빨리 나중에 느끼는 것보다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케줄 관리를 지금 미리 하셔야 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지금은 필수 미덕인 시대입니다. 작가들의 건강관리가 특히 여러분 건강관리법도 많이 물어보대. 한 3-4명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이브 원고랑 사전 제작을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협업을 많이 합니다. 혹은 어시스턴트를 고용을 하고 스튜디오의 제작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익명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될 텐데 자 이거는 작품 기획과 초반부에 가장 많이 힘듭니다. 요때 진짜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고 이러다가 연재 뽀그라질 수도 있고 그러게 불확실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이 대단히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질걸요. 당장 언제 런칭되는지 모르겠고 뭐 어쨌든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 생각이 엄청 들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반부를 넘겨서 연재 들어가는 순간 땡 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일종의 어떤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요 중반부는 그 탄력대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우울하고 어려워지는 시기가 3단계예요. 후반부 아까 내 베스트 도전 그 질문한 학생 그 답변할 때 말했죠. 만약에 연재 들어갔는데 50화쯤 왔는데 인기가 더럽게 없어요. 어떡할래요? 인기가 더럽게 저 밑에 가장 꼴찌야. MG 못 가고 있어. 스튜디오 저 제작사 투자한 제작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끔 PD 전화 오면 무서워. 막 그런 상태야. 근데 그때 연적인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요때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루틴을 어차피 가장 힘든 거는 초반부랑 후반부인데 중반부 때면은 포텐이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약간 미니 특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콘티 작업 진행할 때마다 고민하느라 시간이 과하게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콘티 구상을 하실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 요거 각각이 그건데요. 첫 번째, 저는 요 글콘티 방식을 먼저 씁니다. 글콘티 방식을 먼저 쓰고 요 밭전자 보이나요? 요거 밭전자. 글콘티와 글칸콘티, 글칸콘티란 말은 없는데 제가 붙인 말인데요. 글칸콘티가 뭐냐면 요거요. 아까 제가 지금 요즘 쓰고 있다는 그 스토리는 그냥 글콘티였고요. 이게 한 컷이에요. 그냥 하나의. 글칸콘티는 요거예요. 걔가 땅을 때렸다, 찰싹, 당황한 친구 2, 무슨 뜻이야? 말하면서 요거 글자가 요 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콘티랑 글칸콘티랑 정확히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칸당 뭐야? 생각해보세요. 뭐라고요?
연출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죠. 나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한 줄로 쭉 써 있는 거를 칸을 내가 쪼개가지고 그 칸 안에 넣는 순간 약간 연출의 중요도 같은 그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하다못해 요 크기 때문에라도요. 요 크기 때문에라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칸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가 좀 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그 흑백 만화 귀재라는 그 작가분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작가한테 글칸 콘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리지 말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된 분들 중에 그림으로 콘티된 거 보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막 설계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걸 보기 싫대요. 또 어떤 분은 꼼꼼하게 돼 있고 말풍선도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돼 있는 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내가 막 고민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바로 재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다른데 글콘티를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스토리 작가를 한 분 더 섭외를 해서 그분이 저 속성 콘티 작업까지를 하고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 콘티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분은 속성 콘티를 쓰고 있고 이게 전달돼서 작화가님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 그 순서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속성 콘티는 무엇이냐? 콘티를 여러분 머리카락 묘사한다. 자기는 콘티 쓸 때 머리카락 뭐 이런 거 휘날리고 이런 거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 안 한다. 그냥 동그라미 치고 만다. 동그라미 치고 만다. 이게 속성 콘티입니다. 여기 속성 콘티고 조금 더 그러니까 뭐 표정의 묘사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것까지를 권장하는 바이긴 해요. 콘티에서 굳이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표정. 그러니까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계속 이렇게 어떤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작화가랑 사인이 안 맞아요. 어떤 정서인지 모르고 작화 그림이 완성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콘티 구상할 때 오프닝이랑 그 화에 들어가는 포인트 컷이랑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컷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콘티 짜십시오. 알겠죠? 첫 컷, 물론 첫 컷이 대부분 설정 컷으로 시작은 되는데요. 오프닝이랑 이 화의 중요한 장면이랑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끝난다. 요 세 가지만 해놓고 중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짜시면 조금 콘티 짤 때 수월할 거고요. 자, 콘티 과정 중에 가장 시간이 아깝게 흐르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콘티 쓸 때, 콘티 그릴 때 어느 시간이 가장 아깝게 흘러버립니까? 응? 배경 그릴 때 그랬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콘티를 연출로 바꿔서 음. 생각할 때. 그때 생각할 때 좀 많이 걸렸습니까? 그때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콘티 쓰는 과정에 시간 아깝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지점 다 좋아요. 생각 때문에 나는 많이 걸려요. 나는 대사를 어떻게 잡을지 뭐 이것 구상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상관은 없는데 이것만은 안 하기를 권장하는 게 뭐냐면 드로잉 하신다고 시간 보내는 거는 단축하십시오. 폰티 짤 때 내가 드로잉을 하는데 시간이 자꾸 걸린다. 요거는 꼭 단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쁜 버릇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티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콘티를 천천히 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 법칙은 아닌데요. 콘티를 잘하는 사람은 콘티를 절대 시간 많이 잡아먹고 천천히 묘사하거나 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빨리 하기 바쁜데 어디 턱 걸려서 멈추는 순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느낌 알겠죠? 그래서 콘티는 빨리 그리는 게 일단 장땡이다. 그 다음 글과 그림 분업인 경우가 좀 다르대요. 지작품 지가 콘티하는 경우하고 글작가랑 그림작가가 나눠져 있는데 요 콘티가 시간이 뭐 과하게 걸려서 고민인 경우하고 요건 좀 다릅니다. 요게 다른데 요 뒤에 답변이 지금 계속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자, 저는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분쟁 중에 있는데요. 스토리를 공동 작업하기 때문에 분쟁 중에 있는데 이렇게 잡아요. 자, 그 회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3개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포인트를 3개 잡아달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사례 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구장 개그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지금 너무 산발적이니까 주요 포인트를 3개로 좁혀달라 그 요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붙여달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제목 붙여달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건 요거죠. 추상적 표현은 될 수 있으면 구상적 표현으로 미리 스토리를 쓰시라. 무슨 말이냐? 악당이 주인공을 놀리듯이 방해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악당의 이죽거리는 표정 클로즈업, 두 다리를 큰 대자 모양으로 벌리고는 팔짱을 낀 자세로 주인공을 내려다보는 미디엄 샷. 그 다음에 혀를 낼름거리며 대사친다. 지나갈 테면 이 아래로 가던가. 요거는 좀 떠오릅니까? 뒤쪽 광경들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작화가라 생각해보세요. 혹은 콘티를 그려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요 뒤에 거 좀 짜기 쉬워요? 쉽잖아. 알겠죠? 스토리만 쓰는 작가들이 가끔 이제 버리는 오류가 요거예요. 악당의 주인공을 놀리듯 방해했다. 이제 콘티 작가가 완전 지 혼자 다 생각해야 돼요. 악당이 놀린다? 어떻게 놀리듯이? 방해한다?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수천 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상적 표현으로 스토리를 짜서 작가가 혹은 콘티 작가가 어떤 이미지구나 하는 걸 바로 알고 빠르게 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케바케인데 모 스토리 작가는 얼마 전에 저 특강 때 오시기도 한 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힌트가 되려나? 한 회 스토리를 한 줄로 적기도 합니다. 한 회 스토리를 한 줄로 적기도 해요. 와, 이제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가끔 놀리거든요. 형 진짜 날로 먹네요. 이 생각 하거든요. 요건 우리끼리 비밀로 합시다. 근데 작화가가 왜 그랬냐면 그 그림의 작화가가 마음껏 자기 스타일의 액션을 연출하는 거를 즐기는 작가분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둘이 여러 가지 유니버스를 하는 작품을 많이 했어요. 누군지 알죠? 대충 짐작하죠? 너무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놨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이 서로 필요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관이 오래 구축되었고 캐릭터가 이 작품에 나왔던 작품이 또 2에서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무슨 상황에 무슨 표정일지 서로 지금 사인이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롯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싸우는데 아주 격전 끝에 A 캐릭터가 겨우 승기를 잡는다. 이 한 줄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화에.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 구상적으로 표현 쓰라고 해서 여러분 항상 내 말했죠. 질문을 던지라고. 누가 여러분을 가르치려 들거든 반항하라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쓰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구상적으로 이 표현을 또 쓰잖아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스토리 쓰잖아요. 그러면 스토리 쓰는 사람의 속도가 대단히 더뎌집니다. 이때부터는. 알겠죠? 이거는 분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글 쓰고 콘티 쓰고 데생하고 펜터지 다 하죠. 지금은. 근데 여러분이 스토리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내 스타일은 이게 맞아 싶으면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내가 이렇게 안 써놨기 때문에 콘티 쓸 때 그렇게 어려웠구나. 교수님 말씀대로 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야지 뭐 권장하는 대로 누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 왜냐하면 작품 초반부에는 작품 기획 초반부에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서로 왜냐하면 왜 싸웠냐면 나는 아까 말했던 그 글 한글 문서 보여줬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고 넘기면 콘티 작가님이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각색을 해주기를 원하는 게 내 욕망이고, 이 콘티 작가님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역시나 뭔가 이미지가 잘 그려지는 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대로 조금 노력을 조금 최소한 가성비를 갖춰서 빨리 완성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욕망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운단 말이 진짜 원수처럼 싸운단 말이 아니고, 요 작품 기획 초반부에 그런 조율을 잘 해놓으셔야 아까 말했던 요 케바케 요 작가님처럼 척하면 척 이렇게 나오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초반에 많이 싸워놔야. 자, 조력자, 다음 질문. 조력자 혹은 주인공 동료들의 성격과 캐릭터 디자인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대요. 이 친구는. 근데 정작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되는 주인공 성격을 구상하기가 힘듭니다. 큰일 나겠어요. 왜냐하면 주연과 조연의 출연 분량과 극 중의 역할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조연은 다소 오류를 저질렀어도 나중에 죽이거나 아니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욕 좀 먹겠죠. 수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연은 당연히 이것저것 여러분이 원하는 별의별 조연 다 넣어도 되는데, 주연 캐릭터가 성격이 오류가 나떨리면은 극 자체가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캐릭터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 구조 문제 때문인지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야기나 플롯 혹은 주제 요게 지금 확고히 정해져 있는지 요 질문한 친구가 그거를 좀 검토를 먼저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캐릭터가 만약에 스테레오 타입이다 그러면 성격 구성이 어려울 리가 없어요. 지금 뭔가 이야기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입체적 캐릭터로 짜잖아요. 그죠? 소심했던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마을을 구한 용자가 된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입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야 될 텐데 초반 설정에는 원래 어려운 게 당연하다. 걱정하지 마시라. 다음 질문. 백지에 대한 공포가 심합니다. 이게 고민이죠. 일종의 고민이래요. 제가 가끔 책상을 피하는 이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를 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여러분 하루에 책상에 얼마나 앉아 있어요? 책상에서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펜을 들어서 뭔가를 끼적 1초 그 다음에 꺼도 좋으니까 요거를 나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하고 있다. 오케이, 뭐 대단하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루틴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백지 자체를 무서워가지고 이 백지 우리한테는 캔버스죠. 요거를 오늘은 안 열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무섭기 때문에. 나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뤄둘 수 있을 때까지 미뤄주기도 하는데요.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픈 날에도 맹장 수술한 날에 의사 선생님 저 살아났습니까? 잠깐 저 아이패드 좀 줘보세요 하고 한번 열으세요. 알겠죠? 그 버릇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꼭 백지를 보고 선 하나라도 끊고 닫고 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한번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내 말했죠. 기성 작가가 생기는 그 뚝심과 그 여유와 관로 그게 거기서 나와요. 신인 작가는 이 공포가 많을 텐데 기성 작가는 원래 그래 무서운 거지 하고 약간 버티거든요. 자, 스스로 창작한 게 재미가 없대요. 특색도 없고 그래서 자꾸 자괴감이 든답니다. 저 자신에게 자꾸 의심이 가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라는 고민이 든대요. 평생 여러분 요걸로 싸울 겁니다. 평생 요것과의 싸움이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한 번은 잘 나오면 완전 잡덕에 빠지고요. 장난 아닌데? 나 이러다 완전 뭐 재벌되는 거 아니야? 박태준, 되게 밝겠는데? 막 이런 생각 들었다가 좌절했다가 진짜 난 쓰레기야. 진짜 저 도전만의 끝에 있어야 될 놈인데 왜 데뷔를 해가지고 난 쓰레기야 이럽니다. 요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오고 그래요. 작가들이. 당연하겠죠. 연예인들이 많이 오듯이 평가에 노출되는 직종이라서 원래 이렇게 오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프로 작가는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 공개해놓은 지난 회차를 몰래 다시 그려가지고 그 수정해서 올려놓고 막 일하기도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자세라면 관심도 필요하고 어떤 반응도 필요하고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약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 친구는 지금 프로 작가가 아닐 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낮은 성공적인 경험에 축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낮은 성공적 경험을 자주 하려면 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공모전 처음 OT 할 때도 내가 표 공모전, 한컵 공모전 뭐 이런 거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갖고 내가 뭐 어떤 장려상, 은상, 동상 주구장창 상 수집하려는 사람처럼 수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 물론 청운에 큰 꿈을 품고 대단한 플랫폼의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빨리 어떤 이런 성공의 경험을 자꾸 해줘야 효능감이 좀 올라갑니다. 자, 다음 질문이 길어요. 어려운 사회를 보면서 무기력하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또래들 사이에서 나는 자꾸 제자리 걷는 것 같대요. 포기할까 생각도 든답니다. 뭘 열심히 해도 결국 제자리로 가는 것 같아서 삶의 걱정이 많답니다. 이런 불안한 생각을 떨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겪을까요? 아까와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많이 겪을 심리고 자, 이런 친구는 지금 역시나 학생 신분이라는 전제하에 3학년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여기서 성장을 할 건데 이렇게 우는 소리 해놓고 나중에 성장해요. 성장을 할 건데 그때 잠깐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 성장하려고 할 때 또 성장통이라고 하잖아. 그때 또 어렵습니다. 괜찮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진 않아서 만약에 심리적인 문제라면 괜찮고요. 일단 버티다 보면 나 미쳤다 싶을 정도 폭발적으로 한번 성장을 이룰 때가 누구나 한 번씩 있어요. 그 포텐 터질 때가 누구나 있는데 그때가 아마 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상받는 시기라고 여기고 다만 이 보상이 혹시 이 고민을 1년 동안 하면 올까요? 올까요? 요 고민을 1년 동안 해. 그럼 그동안 고민한다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보상이 오겠냐고. 안 옵니다. 이 고민은 고민이고 말했잖아요. 아까 저 네 단계 해놨죠. 네 단계 해놨죠. 외부적으로 자극받은 다음에 내가 내부적으로 고민한 다음에 외부적으로 발산을 해가지고 그 평가를 견디고 버텨라. 다시 또 내가 많이 보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뭘 만들어내고 그 평가를 버텨라.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루틴을 가지는 게 프로들이고 아마추어는 이 루틴이 없다라는 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무조건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냥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어디가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짐작이고요. 네가 뭘 만들어가지고 친구든 교수님이든 누구한테 보여줘가지고 지금 맨날 제자리 걸음이냐 이 평가를 들은 다음에 그거를 인지하고 다시 분골쇄신해가지고 또 보여주는 요거를 1년 하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제가 한 5만원 정도 걸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쩌고 내 작품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고 저쩌고 이때는 어떻게 신고하세요. 알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웹툰을 그릴 때 배경으로 주로 사용하는 스케치업 어쩌고 질문이 돼 있는데 이 친구의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자기는 시간 많이 걸리더라도 수작을 하고 싶대요. 배경을 수작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림체를 좀 더 간결하게 그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냐 여쭙길래 만약에 이 배경 작업에 대한 매력이나 그 가치를 자기가 이해하고 그거를 원한다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경 작업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약간 모르는 경우가 특히 요즘 젊은 어린 작가들한테 많아요. 배경을 지금 어떤 걸로 인식하고 쓰고 있죠? 내 그림의 어떤 면적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공간에 있는지 보여주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소스 나오면 이거다 하고 맨날 구입해놓고 장바구니 맨날 담아놓고 수집하듯이 배경 사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걸 권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배경 작업이 어떤 이 만화라는 이 근본적인 작품에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혹은 그걸 원한다라면 그 수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3D 소스 때문에 이 배경 그림이 그 가치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긴 한데 공정 파트별로 조합하는 작화 시스템이 지금 주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웹툰 만드는 방식은 조합 기술이에요. 이게 약간 주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알겠죠? 이거에 대한 이게 옳다 그르다 저는 같이 판단 안 했습니다. 방금 그냥 그게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누군가를 조합해요. 알겠죠? 너는 뭐 맡아, 너는 뭐 맡아, 이거 조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죠. 작가들을 이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은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친구처럼 이제 수작업 배경의 장단을 조금 느끼는 경우라면 많이 자료를 참조하고 글쎄요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 뭐가 있냐라고 내가 하나 둘 뽑을 수는 없어서 그냥 딱 하나만 해봤습니다. 아즈만과 대왕의 작품의 배경이 지금 떠오르는 사람. 바다도 떠오르고요. 건물도 엄청 잘 그리는데 그 원화 전시를 갔다 와봤는데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를 쓰지 않는 배경입니다. 자,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식의 배경을 구사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좀 많이 파악해보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이왕 이렇게 여러분이 이 친구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수작업이에요. 수작업을 한 거라고 라는 티를 팍팍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난 아즈만과 대왕 작가님 억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자를 끄시지.
왜 자를 안 쓰고 자를 쓴 것 같은 그 선을 어려워져요. 아무튼 이거 이 작가 수작업으로 하네? 스케치업 안 쓰네? 라는 게 저 작가의 그 인장이 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모작과 크로키 연습량이 적어서 기본기가 부족해 인체를 과감히 그리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연습하고는 있지만 자,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혹시 이거 자기가 질문했다. 뭐 프라이버시라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을 가리려다가 한 컷의 퀄리티를 불필요하게 올리게 되는 게 여러분 막 공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이 빠져 컷을 많이 그리지 못하니 원하는 길이의 호흡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라고 고민이래요. 이 친구는 습관이 잘 잡힐 때까지 두 가지를 금지합니다. 화면 확대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 친구 너만 들으세요. 너. 자꾸 어떤 컷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지금 고민이 있길래 화면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컨트롤 Z 당분간 금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컷당 시간 제한을 두세요. 이 컷에 그리는 시간을 내가 뭐 10분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10분 뒤에는 일단 넘어가십시오.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건 괜찮은데 10분 이상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10분이라는 게 아니고 네가 설정한 그 시간이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 무조건 다음 컷으로 넘어가기. 그 다음 첫 컷부터, 이거 다 그린 다음에 첫 컷부터 마지막 컷까지 일정한 그 시간의 호흡으로 끝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와서 손 대는 것까지는 뭐 어쩌겠어요. 지성질이 그런데. 그죠? 그것까지는 인정. 자, 만약에 반대로, 지금 이 말이 모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모작과 크로키 등의 연습량이 너무 적다면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연습해야지. 그죠? 이 모든 게 지금 뻘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하다면 방학 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대면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자, 다음 질문. 콘티를 짜고 선을 따기 시작할 때마다 연출을 다시 고치고 싶어집니다. 미치겠죠? 나는 공감. 자, 완성할 즈음까지도 대사도 바꾸고 싶어지고 공감. 그러다 보면 처음과 너무 달라져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콘티에서 완성까지 빠르게 흐름을 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잘난 척이 앞에 써가지고 뭐 아까 콘티 빠르게 하는 법 어쩌고 저쩌고 했죠. 지금 제가 저 스토리 지금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한 달 넘었어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힘든데 제가 그거를 강제하는 방식을 콘티 작가님 섭외로 풀고 있어요. 나는 콘티 작가님한테 이제 무조건 스토리를 넘겨야 돼요. 그죠? 그런 강제적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과제 내주고 피드백 해주고 뭐라 야단치고 해주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를 쪼아줄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죠. 콘티 작가님. 그래갖고 저랑 이렇게 수익 배분해요. 그래갖고 같이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학교 뭐 수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미투입니다. 알겠죠?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미투.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권장하는 방식은 초고와 탈고 방식인데 비속어 좀 써도 되나요? 졸라 마음에 안 드는 일단 초고를 하나 완성을 하십시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거 보여주면 완전 진짜 창피하겠다. 큰일 나겠다 싶은 초고로 완성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쓰는 걸 뭐라 하죠? 재고라고 하나? 그렇잖아요. 2고, 3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초고 때문에 너무 시간 쓰지 마시고 차라리 2고 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고를 한번 이 루틴을 한번 완성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보이냐면 초고 쓰기 전에는 백지만 보이는데 초고 쓴 다음에는 야 미친 이렇게는 안 써야지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권장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림의 문제라면 그림은 당연히 계속 붙들고 고치고 손 볼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건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냥 더 좋아져요, 그림은.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쉬운 게 있다, 또 고쳐야 되는 것다, 이 둘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쉬운 거는 넘어가셔야 되고, 이거 안 고치면 큰일이다 싶은 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나 감정선, 요거 딱 두 가지 정도만 잘 지키고 나머지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게 네 속도고 네 퀄리티예요. 알겠죠? 콘티 작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콘티 작가라 생각하고 당연히 스토리 작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글 안 오면 빡치겠죠?
그죠? 그래서 마감부터 일단 지키십시오. 당신은. 요거 질문한 여러분은 마감부터 지키고 그 다음은 작화가한테 평가를 기다리십시오. 스토리 작가님, 스토리를 써달라니까 왜 쓰레기를 주셔요? 라고 이제 그 싸움을 견디십시오. 알겠죠? 아, 죄송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뭐 이렇게 그 분쟁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은 작화 담당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모 작가의 가치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작가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콘티는 직접 했던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가야 돼. 결국은 버리는 작업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콘티는 결국 버리는 작업이다. 여기다가 시간을 왜 그렇게 쓰니? 라고 하세요.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설하자면 이 작가님은 어느 정도 기성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말했죠. 역질문을 하고 의심하고 또 반론을 제시하는 게 좋다고. 이 작가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했죠. 콘티 작가는 앞으로 하나의 독보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콘티는 쓰레기통에 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드라마 작가님, 유명한 노희경 작가님도 쓰레기 접고 있겠네요. 연기는 전부 배우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본 자체도 가치가 있고 하듯이 콘티 작가도 그 콘티가 콘티 자체를 연재하는 플랫폼이 나는 생긴다고 봅니다. 요게 거대 스튜디오 시스템이나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개인 작화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혁신적인 어떤 생각 중에 하나고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스튜디오가 작가들을 파편화시켜서 고용해가지고 막 써먹고 막 이렇게 IP 저작권 이렇게 갖는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방식이 콘티 연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사 알아볼 수 있게, 상황 알아볼 수 있게 해갖고 독자가 충분히 문법을 알면은 콘티만 봐도 내용을 즐길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불쌍하고 가난한 1인 작가들이 거대 제작사나 거대 스튜디오의 어떤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콘티도 작품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자, 다음 요즘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어영부영 그림만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3학년인데 큰일입니다. 4학년 때도 그럴 거야. 계속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아마 INFP 유형일걸. 자, 제대로 된 웹툰 하나도 그리지 못했고 원하는 세계관도 떠오르지 않아서 60컷을 그릴 만큼 의욕이 생기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짧은 만화를 그리면서 제 그림과 만드는 세계관에 정을 붙이고 늘려가며 웹툰을 그리려고 했는데 1번, 2번 고민 때문에 1번, 2번 때문에 요거 고민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느려져서 조바심이 들고 힘듭니다. 자, 4학년 때도 그 걱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권장드리는 건 뭐냐면 1학년이라면 괜찮다. 뭐 이렇게 뭐 즐겨라. 1학년 때 굳이 왜 가서 놀고 알바하고 뭐 F도 받아보고 해라 할 텐데 3학년이라 하니까 지금 당장 짧은 호흡의 만화 그거는 해볼 수 있다며. 혹은 단편 만화 작업을 당장 들어가서 완성시키기를 추천하고요. 일단은 완성의 경험을 축적하는 게 필수이니까 지금 3학년이라면은 단편 원고가 그래도 이렇게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그 데이터를 채우시고요. 만약에 속도가 영 안 나온다 싶으면 이걸 하십시오. 뭐냐, 외부에 발표 안 해도 되니까 클리셰를 범벅으로 된 작품들 있잖아요. 너무 뻔해. 뭐 이거 완전 표절 아니야?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싶은 거라도 좋으니까 일단 쉬운 거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완성해 볼 거 하고 발표 안 하면 되잖아. 발표하면 표절 작가로 낙인 찍혀버리겠지만 발표 안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 원고 완성해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완성해봐야 느끼는 거예요. 이제 완성을 안 해보면 못 느껴요. 계속 겁만 먹고 나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뭐 4학년 때는 이 고민 안 할 것 같냐고. 당장 이거를 견뎌야 돼요. 발표한 다음에 그 대중한테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혹은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과제로 하니까 발표한 다음에 평가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이제 허송세월을 하는 건 아닌가 해서 그것만큼은 강력하게 견제하십시오. 자, 다음. 자, 이론적인 것 말고도 또 작업 시에 팁 같은 것들 또한 또 배우고 싶습니다. 영감 얻는 방법, 건강 보존. 영감 얻는 방법 아까 저쪽으로 합쳐버렸고요. 자, 건강 보존,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추천하는 아이템 등이랍니다. 정론, 건강 보존의 방법의 정론은
모든 의사가 말하면 그게 정답이겠지 뭐.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이랍니다. 자, 그럼 건강관리의 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 생각하는데, 너는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육체를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상태를 혹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거에 가까워요? 유지요. 여러분은 유지에 가까울걸?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다고 건강에 가장 신경 쓰는 나이대가 언제쯤 됩니까? 한 50대 이후로 건강 엄청 신경 쓰죠? 40대, 맞죠? 그 사람들은 회복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지예요. 다시 유지로 가는 게 어디냐면 8순 이후예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거나 강화하긴 글렀어요. 7순 이후로. 글렀잖아. 그잖아요. 이제 곧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정도가 목표시겠죠.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뭘 가장 권장한, 우리 할머니는 지금 86세 정도 되시는데 왜 그렇게 건강하고 했냐 했더만 뼈대가 저보다 굵어요. 건장하신 할머니예요. 저 집이 산에 있고 저 약간 마을에 있는 성당을 매일 새벽 미사를 다니는 그 루틴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많이 걸어요. 그리고 많이 잘 먹어요, 할머니가. 이빨도 다 있는데 뭐 저기 막 생선 같은 거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유지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강화의 목적이 있다면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강화는 그 벌크업을 한다든가 근력량을 늘린다든가 뭐 골밀도를 잡는다든가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건데, 요거에 따라 너무 달라서 지금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만약에 회복에 조금 초점이 맞췄다, 나는 어디가 자꾸 안 좋다 이런 경향이 있다면 그 지점에 대한 그 어떤 주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아직 받을 나이가 아니죠. 그죠? 건강검진 받으라고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내시경 받으라고 안 오죠. 근데 여러분이 받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동네 가장 가까운 내과에 가가지고 피검사랑 소변검사만 해도 대단하게 뭐 어떤 그런 치명적인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검사 비용은 10,000원 안팎이에요. 10,000원 안팎. 요거만 여러분이 한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만 받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으십시오. 그죠? 이 작품이랑 똑같지 않아요? 내가 검진을 받아봐야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간 수치가 안 좋아요, 뭐 피에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균형 잡힌 식단이 뭔지가 나오죠. 아, 나는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먹을 때 비계 좀 떼야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뭐가 나와요. 자, 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둔 다음에 이 건강 보존을 하든 뭘 하든 이걸 만들어 둔 다음에 다른 미션, 뭐 예를 들면 육체 강화 이런 걸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건강 관리는 내가 1학년 때 건강 관리 좀 하고 또 2학년 때 뭐 재밌게 작품도 하고 이게 아니고 건강 관리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역시나 아까 원고랑 비슷하게 어떤 자기 버릇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영산대역이 아니고 뭐 석대역 이런 데서 내려서 걸어와야지 라든가 어떤 자기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류장에서 나는 항상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동아리 운동하면서 기다려야지 라든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먼 산을 보면서 내가 전자담배를 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먼 산을 봐야 눈이 그거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유지 쪽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을 디스플레이를 보는 세대라서 여러분 30대쯤 되면은 눈 다 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마 보통 손목, 허리, 치질, 공황장애, 눈 요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눈만큼은 개인적으로 소중히 하길 바랍니다. 자, 몸은 평생 그런 거고요. 자, 초보자가 하는 실수를 초보자로서는 좀 나는 겪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하고 되물어 보고 싶은데 실수 많이 해보길 권합니다. 그 다음 많이 알아둬서 뭐 피하고 싶겠지만은 그게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10 이래가지고 지금 뭐 가르쳐 준들 그거는 외부적 자극의 일종이죠. 근데 내부적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지가 직접 실수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주 이거 추천 아이템 추천을 받거나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 인간관계 사이클 그 기브 앤 테이크 루틴을 그 시스템을 주변 선후배나 친구들이랑 좀 만들어 놓기를 권장합니다.
공모전 나갈 때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주의해야 되는 종류나 유의사항 등이 있을까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굳이 있다면 뭐 사회적 통념이나 지 가치관에 반하는 공모전, 혹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별로 성취감도 안 드는데, 그다음에 상금도 더럽게 딴데, 딱히 내 커리어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1억에 적기 부끄러운데, 이런 공모전 안 나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가장 추천하는 그림 공부법 있으신가요? 이건 다음에 특강에도 무감합니다.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1학년들이나 저학년들도 특히 많이 물어봐요. 역시나 중복 답변이 많다는 거 아실 텐데, 특정 과제, 예를 들어 작품을 제 시간에 끝까지 완성하는 루틴을 실천할 것, 요거 말고 뭐 더 좋은 이 만화 공부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최고인데, 그 다음 그러니까 퀄리티, 분량, 장르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뭐를 완성한다라는 그거를 항상 버릇으로 해보면 되고요. 그 외 기본기, 다양한 작법서, 영상, 오죽 많아요. 요즘 배울 수 있는 수단이 워낙 많아요. 그 다음 모작을 이제 대량으로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기성 작가들이 예를 들면 자기 스튜디오나 자기 그 팀으로 왔을 때 요거 가장 많이 시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급속도로 빨리 그 스타일을 흡수하고 배우는 공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모작이래요. 모작. 물론 이제 저거를 모작에는 저는 단순 모작도 있고 부분 모작도 있고 발췌 모작, 그 다음에 응용 모작, 이렇게 다양하게 이 구분을 지어서 과제를 내주는 편인데, 아무튼 모작은 기본적으로 좋은 공부 방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이게 모르는 거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내가 물었을 때, 원고할 때 어떤 부분에서 주로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이 조금 내가 잘 못하던가요? 물어봤을 때, 저는 이거가 약하고 이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답이 안 나온다는 거는, 너는 그냥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 것에 가까울 거예요. 그걸 정확히 원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관계, 또 에이전시와 웹툰 작가의 관계 등 에이전시에 관한 것을 잘 모르겠다. 이것도 너무 길어져서, 자,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기획사, 스튜디오 등의 개념과 역할을 여러분은 정확히 지금 아예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제 요즘은 많이 알려졌잖아. 이게 어떤 개념들인지. 조심해야 될 거는 글쎄요, 뭐 예를 들면 단순 유통사도 있단 말이에요. 단순 유통사. 그다음에 에이전시 역할만 하는 데도 있고, 매니지먼트 역할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서로 막 영역을 막 넘봐요. 매니지먼트 역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SM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생한테 뭐 해줍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맞죠? 피드백 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다시 그리고 다시 뭐 이런 거 시킬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기획사라든가 이런 역할 할 때, 예를 들면 그 가수가 어디 가서 뭐 마약을 했어요. 그럼 기획사에서 뭐 해줍니까? 기사 막아주고, 맞죠? 그러니까 작가 케어, 혹은 작가 스케줄 관리. 니 지금 자는 거 아이가? 일어나라! 뭐라든가 그런 거죠. 작가 일정 관리, 뭐 응원해주고, 힘내라, 할 수 있다, 다음 주가 마감인데 지금 뭐하노? 뭐 이런 거 있죠. 나와봐라, 뭐 밥 먹자, 뭐라든가 이런 걸 계속 관리하고, 그 개념을 잘해주면 이제 좋은 기획사일 거고, 단순히 어떤 계약 관계만 조성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계약 관계에 따라서 수수료만 잔뜩, IP만 잔뜩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나쁜 기획사일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좋냐 나쁘냐만 잘 따져보시면 나와요. 그 다음 스튜디오 지금 난립 시대입니다. 특이한 시대인 게, 요즘 어떤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냐면, 스튜디오의 횡포에 못 이겨 작가들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 나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또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고, 과연 작가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스튜디오에서는 작가를 착취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게 지켜보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의 차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즘 서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복합적인 시대가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웹툰을 연재하려면 공모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질문 일과 겹칠 수도 있지만 이런 연재와 관련한 에이전시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겹치긴 해요. 겹치는데 자, 이런 데서 하는 일은 사업적 가치에 대한 실무적 서포트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업적 가치가 없는 작품을 하려고 하는 작가한테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탄압을 한다라는 반증도 됩니다. 요거 돈 안 돼요. 요 1화에 이 훅 안 엮어주면 작가가 독자가 안 봐줘요. 말하든가 그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동시에 네가 하고 싶은 본연의 가치가 조금씩 조금 그 뭐라고 하죠? 변동성이라나? 변별력을 좀 잃게 만들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켜주고요. 그 다음 디벨롭 해주고 매칭해줍니다. 매칭, 예를 들면 저는 스토리 작가를 제가 섭외했지만, 아니, 콘티 작가를 이런 기획사에서는 그 뭐 그림 작가 누구 섭외해볼게 이렇게 매칭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대행해줍니다.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일단. 그 다음에 일정 관리해주고 리스크 관리해주고 실전 피드백을 해줍니다. 여기서 짤막 특강, 교육형 피드백과 실무형 피드백의 차이는 무엇이게요? 교재, 웹툰 ABC 거기 읽어본 사람은 어느 정도 눈치챘겠다. 피드백 카테고리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학교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또 하는 피드백과 진짜 실무형 피드백. 자, 대표적으로 이런 차이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형, 예를 들면 뭐 웹툰 아카데미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페이지도 어떤 웹툰 아카데미 또 만든다 카대요. 기업에서 만들면 대박 무서워질 건데 한번 지켜봅시다. 거기서는 일종의 뭐냐면 학생을 모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작가를 모집한다는 개념이고, 거기서 실력이 없거나 당장 대비해서 돈을 캐시를 끌어모으지 못할 정도라면 키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키우지 않아요. 선별하는 거야. 이 작가 되겠네. 오케이, 조금만 밀어주면 되겠네라는 작가를 마구 구해서 밀어줍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학교나 교육기관의 피드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부족하거나 아직 잘 못 따라오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작가들 안 되겠다, F 줘가지고 걸러야 되겠다 해서 퇴학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 품고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형 피드백과 실무형 피드백에 서로 간에 장단이 있어요. 학생을 절대 버리진 않고요. 학원이든 학교든 그런 데서는 어쨌든 힘내자, 해보자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실무형 피드백을 해주는 쪽에서는 물론 잘하고 잘 되어 있는 작가들이나 지망생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밀어줄 것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단히 비인간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계약 안 하고 걸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요거 사업적 가치, 상업적 가치를 보이거나 그런 범위에 대해서 그쪽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유도를 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할 겁니다. 자, 다음 설레발이겠지만 공모전에 합격했을 시 이루어지는 연재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모전에 합격한다면 요 수업 듣는 동지들에게 비타500 한 병씩 한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재로 이어지는 공모전의 경우는 2번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2번, 자, 요거 실무형 피드백을 거쳐가지고 사업적 가치를 담보를 받아서 연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것보다는 공모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 공모전 엄청 많죠? 목적, 기본 목적. 자, 인재 발굴하는 거. 그 다음, 신선한 콘텐츠를 수혈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청 맡기고 싶어서, 외주를 의뢰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그 조직이나 기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싶어서, 혹은 그 주체 기관에 어떤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중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어서, 이래서 공모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있어요? 쓸데없이 돈 쓰고 싶어서 합니까? 상금 주고 싶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공모전 당선의 하나의 방법의 큰 기초입니다. 그럼 공모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신선한 콘텐츠를 가성비 좋게 수혈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큰 공모전의 목적이에요. 그 공모전을 내는 그 직원들한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웹툰 작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4대 보험 줘가면서 우리 어떤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하자니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이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페스티벌처럼 응모하는 사람도
상금 타고 커리어 생겨서 좋고 자기들도 가성비 좋게 어떤 콘텐츠를 수급할 수 있어서 좋고 막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모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잘 활용해 보시고 몇 시에요? 12시입니까? 아직 목이 가려고 하는데 자, 웹툰 어시스턴트 모집 전용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있겠죠? 여러 경로가 있고요. 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나 친분을 통한 방법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려면 근데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단순 자금만 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포트폴리오랑 샘플 자금만 요청받아서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근데 팀워크와 소통 이런 게 중시되는 경우는 면접을 필수로 볼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뭘 권장하느냐, 한 번은 이걸 권장하는데 출퇴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어시스턴트 경험을 한 번은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죠? 자기가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작가 데뷔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패스. 그게 아니고 천천히 내가 이제 성장해보고 싶다 이걸 많이 권장하는데, 왜냐면 그냥 가가지고 거기 벽면에 뭐 붙어 있고 이 작가가 무슨 전화를 받고 있고 지금 어떤 장면을 열어서 뭘 그리고 있고 무슨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고 있고 그 모든 공기와 그 순간과 아우라들 주고받는 대사들 대화들 이것들 자체가 다 공부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겠지만 이건 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1대1이 아니잖아요. 밀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과의 피부를 피부를 느끼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사람과 아주 밀접한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대면으로 고액의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자, 혹시 졸업 작품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이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이 전공 안에서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학년 및 타 전공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기존의 영화 전공 학생들한테 또 웹툰 전공과 마찬가지의 양이나 퀄리티를 요구하자니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졸업 작품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 또 의의에 대한 사실 운영 철학을 좀 갖추긴 해야 되는데 저희와 또 유사한 또 자매와 같은 그 전공에서는 그 졸업 기준을 상당히 지금 어렵게 삼으시려고 해요. 한 분 교수님과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졸업을 어떤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끝까지 졸업 안 시켜주는 그 정도의 어떤 가오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요거는 아직 미합정입니다. 자, 웹툰 학과긴 한데 진로가 아직 명확하진 않아서 고민이랍니다. 그래서 꼭 웹툰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다른 직종이 어떤 게 있는지랑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랑 궁금하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학사 편입이나 혹은 다른 직업으로의 취업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괜찮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서 글이나 그림, 만화, 웹툰 요거와 관련한 콘텐츠 분야 직종은 그냥 거의 무엇이든 뭐 진출 가능하고요. 그 분야에 대한 이해나 지식과 실무가 필요할 텐데 요때 공통된 내용이긴 한데 이 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 역시나 잠깐 미니 특강이라 생각하시고 한 3분 하겠습니다. 자, 글을 열심히 혹은 많이 또 유려하게 좀 잘 적는다라 함은 기획력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력, 필력, 문해력, 그 다음에 발표 능력, 설득력, 소통 능력, 기타 사무 행정 능력 이것들이 갖춰지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텍스트나 이미지, 그 다음에 연출에 대한 능력도 같이 배울 거 아닙니까? 이 그림도 이제 배우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글을 지금 어느 정도 위대한 이 가치를 좀 알고 있다면, 스토리든 무슨 기타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든,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수업은 또 보고서 뭐 좀 짜증나는 보고서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글을 다룰 줄 알면 대체적으로 어느 직장에 가서든 기본 이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직종으로 어떤 이직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글 관련해서는 리포트도 일부러 자처해서 막 쓰시고요. 교양 강좌 때 뭐 발표도 내가 자처해서 막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웹툰도 아무래도 글로써 전달하고 싶은 바를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 어휘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휘력을 늘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책 또는 매체가 있을까요?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라서 비슷한 데다 모아놨어요.
자, 많이 듣고 말하고 써봐야 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아까 말했죠? 발표 막 자진해서 막 하시라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닥치는 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자, 세 개의 대학 교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저 리포트 혹은 논문이죠. 저거를 기본 과제로 내거나 졸업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논문 졸업 작품이란 말은 논문을 대체하는 과제거든요. 우리가 예체능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보통 공통적으로 논문, 그러니까 어떤 글로 어떤 결과물 혹은 그걸로 결과물을 받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학 시절의 발표나 뭐 어떤 리포트 이거는 진짜 가장 쉬운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셔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쓰이시냐면은 여러분 스토리 짤 땐 물론인데 기획안 그다음에 누구 설득할 때 내가 다른 업체나 뭐 어떤 동료 작가 설득할 때 그다음에 내 작품이 어떻다 저떻다 피칭할 때 협의할 때 협상할 때 그다음에 문제 해결할 때 누구랑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갈등 조율할 때 의사소통할 때 그다음에 누군가 그 피드백 해줄 때 혹은 피드백 받을 때 그다음에 기획회의나 이런 회의할 때 부지 기수로 쓰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어휘력 같은 경우는 많이 높이시는 게 좋죠. 자, 그럼 높여야 되는 이유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평가받고 다시 많이 듣고 보고 이건데 각종 사전을 하나 구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제가 권장하는 건 유의의 사전. 유의의 사전 알겠죠? 아, 나 지금 기분이 매우 찝찝한데 라고 했을 때 찝찝한 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지금 당장 막 5개, 6개 떠오르는 사람. 나는 찝찝하다를 대체할 단어가 별로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부족이고요. 응. 상쾌. 오, 30개가 떠오른다고? 상쾌. 상쾌하다. 아, 그건 또 반대어 쪽으로 떠올렸구나. 그런 것처럼 유의어 사전이라든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 사전을 산다면 그런 거 사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문 콘텐츠를 섭렵하던가 이렇게 하십시오. 뭐 밀리의 서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디오북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잘 맞는 방법 그것밖에 뭐 방법이 없죠. 자, 그림이나 스토리 짜는 실력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당연히 고민이겠지 뭐. 자,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시도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학창 시절은. 그러니까 지금 잘 이용하시고 뭐 말하려고 하면 떨어서 발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도 뭐 발표하거나 수업하기 직전에 항상 떨고 와요. 프로그램이나 작화 스킬이나 이런 거 뭐 스토리나 뭐 연출 공부도 당연히 중요한데 아까랑 반복되는 그거죠. 세계의 대학 교육 기관은 도대체 이걸 왜 시키냐 생각해 보시고 요거가 공통 답변입니다. 자, 부연 설명 충분하셔서 가끔 핵심 내용이 헷갈렸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좋지만 좀 더 알기 쉽게 PPT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강의 내용을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시면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PPT 구성할 때 반영하기를 약속드립니다. 자, 불법 웹툰 유통자 및 보는 사람들 고소하는 방법. 그냥 고소해요. 뭐 나도 몰라요. 난 소송 경험은 있지만 고소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고소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바로 알아낼 겁니다. 법률적 자문은 전문가에게. 저는 잘 몰라요. 자, 슬럼프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극복하나요? 따로 특강을 잡아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짧게 공통 답변하자면 초단기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에 따라 다릅니다. 슬럼프는. 건강관리 팁 알고 싶어요. 이것도 나중에 공통 답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신감 부족하다.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게 무섭다. 그 다음에 그 보여줄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안 고쳐진다. 이게 고민이래요. 실에서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남한테 내 그림을 보여줄 기회를 자꾸 누리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보여주는 게 좀 멋쩍은 사람이 있다면 익명 게시판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 계정을 파가지고 공개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라도? 그죠? 자꾸 영 부끄러우면 나중에 지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는 그게 습관화 되시는 게 좋고요. 다음, 한 번씩 이거 해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무기력해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게 어떡할까요? 자,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아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지금 못 적은 것 너무 질문이 세서 못 남긴 것도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엄청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넘기려고 합시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드는 이유는 지금 어떤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된다는 말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동기부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잘 되면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혹은 그럴 상황에 지금 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상황이란 게 뭐냐? 사람은 두 가지가 걸리면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너무 시급하거나, 그죠? 이 둘 정도는 하나 하는데 상황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든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든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하고 싶으면 지가 못해도 지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하고요. 지가 잘하는 일, 지가 잘한다 소리를 막 듣고 들으면 신나서 하고요. 뭐 그런데 그래서 타의적으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을 모든 교육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제 부여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작업량을 채우는 루틴을 체화해 놓으라. 바로 돼 있죠. 나는 이 얘기를 늘 강조합니다. 1학년이든 4학년이든 혹은 프로 작가든 상관없어요. 누구한테든 이 얘기는 늘 강조하고 그 말인즉슨 누구한테도 강조하는 거겠어요, 이거. 이 얘기. 나한테도.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경우가 많아요. 매일매일이 그거 어떻게 데뷔 10년 차가 넘었는데 어떻게 매일 이렇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루에 일어나서 이 생각을 또 하고요. 그래, 오늘 아무리 하기 싫어도 뭐 하나만 해놓자. 이렇게 이 루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뭔가 이끌려서 오늘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마리오네트처럼 해놓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버틸 수 있는 그 뚝심이 되고요. 자,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 만화를 읽어보면 좋다는 작품이 있을까요? 이런 거 답변 불가합니다. 너무 많아요. 자, 칸 만화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탑3를 알려달래요. 자, 탑3 요겁니다. 칸 만화를 꼭 칸 만화로 그려야 돼? 그 작품? 라고 말을 들을 만큼 글이나 영상으로 푸는 것보다 칸 만화에 더 그 문법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가? 여기 탑 1. 그 다음에 스크롤뷰 웹툰에 비해서 굳이 칸 만화로 연출하는 그 이유와 매력이 충분한가? 그게 탑 2고요. 그 다음에 칸의 연결 방식, 그 다음에 말풍선 배치 등등등, 아무튼 시선의 흐름과 가독성을 잘 보장하는가가 칸 만화 연출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탑 3입니다. 자, 교수님은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는 타입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기 싫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가끔 심리 검사 해놓으면 그렇게 나와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나오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발견했어요. 요 만화 웹툰하는 친구들 중에 이 성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어떻게 이렇게 게을러 터졌지? 진짜 막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유형에 이 유형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 퀄리티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얘기는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일정 퀄리티 안에서 그냥 멈추는 그 습관을 나는 들였어요. 퀄리티를 어느 이상으로 올리지를 않아요. 내가 그만큼 올릴 수도 없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내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70% 수준에서 늘 손을 멈춰버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부지런해서가 내가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고요. 나 게으른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 믿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뭘 해놓냐면 강제적으로 마감을 설정해 둡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출간 2가지고요. 올해 말과 내년 초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러스트 작업, 애들 집에 있는 꼬맹이들 수업한다는 그 핑계로 어쨌든 일주일에 2장은 그리고 있어요. 2장은. 알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 작업 아까 봤죠? 그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스토리 작업 시작해서 내년 목표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내가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마감 등 위기 상황까지 나를 몰아세워 놓으면은 결국 그놈의 시끼가 백기를 들더라고요. 그놈의 시끼는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랑 싸워야 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 진짜 잘 놀아요. 핸드폰 어플에 게임은 어찌나 많이 깔려져 있는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놓으면 나 엄청 잘 놀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거 설정해 놓는 겁니다. 끝! 다음, 고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저학년, 1학년들 질문이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같이 봐도 좋긴 하겠지만 내가 목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 끝.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 그 다음